약 1년이 지난 1453년 5월 17일 삼촌 수양대군이 정문을 보고 있던 단종을 찾아옵니다. 왜 와? 왜? 불안하게. 그리고는 단종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보시죠. 수양대군이 이때 단종에게 한 특별한 제안은 무엇일까요? 뭔가 본인이 아주 큰 야망이 있었지만 단종의 어떤 상태를 모르니까 좀 파악하려고 단종하고 이렇게 같이 있다가 조카 미안한데 내가 잠깐 저기 의자에 앉을 수 있나? 재밌다. 왕의 자리에 잠깐 앉을 수 있나? 우와. 아니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가서 좀 힘들지 않아 그 자리? 아버지도 맨날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대신 고생 좀 해줄까? 아님 말고. 아님 말고. 이게 바로 영모입니다. 오답. 재밌네요. 자, 태호 씨. 힌트 좀 하나 주시죠. 네. 왕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 정답! 정답. 단종에게 너의 아내를 내가 골라주겠다. 진짜로? 이혜원 씨. 정답. 여기는 힌트를 주면 바로 맞히시네요. 아이 그 정도는 뭐 저희가 이제 1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자, 일단 정확한 답은요.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결혼을 하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면 이때 단종은 13살이 됐는데도 중전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건 옳지 못하다면서 수양대군이 결혼을 제안한 겁니다. 삼촌이 갑자기 결혼 좀 이렇게 괜찮은 분을 내가 추천해 주겠다 했을 때 어땠어요? 옛날 왕실에서는 상을 치르고 3년 동안은 결혼을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건가요? 그런 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상을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이때 단종은요. 손을 잘래절래 흔들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그리고는 삼촌에게 애둘러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3년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수양대군은요. 단종을 체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3년상을 지키려는 마음은 알지만 하루빨리 국헌을 올려 후사를 보셔야 나라가 더 평온해지지 않겠습니까? 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네. 결혼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세자 책봉돼요? 수양대군에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한 위협이죠. 왜 위협이에요? 수양대군한테는 맞아. 후손이 생기는 거잖아요. 맞지? 또 적장자, 적통. 이것도 제가 수양대군의 지금 행보를 모르겠는 게 그런 야망을 갖고 있다면 오히려 계속 그 후사에 신경 쓸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가서 추천해 주는 왜 건 무슨 셈이에요 이게? 혹시 같은 편이라는 거를 약간 속임수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왕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자, 어쨌건요. 단종은요. 삼촌 수양대군의 결혼 제안을 이건 대의 명분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라면서 끝내 거절합니다. 물론 결혼 제안의 그 진위를 알 수는 없지만 단종은 자신을 챙기는 수양대군을 든든하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와, 삼촌이 이렇게까지 나를 신경 써준다고요? 너무 그렇죠.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든든하다. 자, 그렇게 착실하게 왕 역할을 해나가고 있던 단종. 그런 단종에게 정말 마음의 위안을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태호 씨가 그때 단종의 입장에서 의지했던 사람 누굽니까? 편히 기댈 사람은 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네, 우리 저번에 HT 했을 때 그 비군이 됐던 맞아요. 맞아. 아 기억난다. 맞습니다. 다름 아닌 단종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경혜공주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단종은 적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경혜공주의 집을 자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매의 운명을 뒤흔드는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1453년 10월 10일 그날도 어김없이 단종은요. 누이 경혜공주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밖이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삼촌 수양대군이 경혜공주의 집에 들이닥칩니다. 수양대군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경혜공주의 집까지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왕이 되는 것이요. 야, 진짜. 이 무슨 수작이냐? 와, 영모. 단종의 운명을 세차게 뒤흔든 사건, 바로 계유정난. 어린 임금을 어지럽게 만드는 주변 상황을 바로잡겠다라고 하면서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이 경혜공주 집에 들이닥친 삼촌 수양대군은 단종에게 나머지 잔단들 처리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대신들 소집해달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명패를 내어달라 요구하죠. 태호 씨, 이때 삼촌 수양대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삼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촌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죠. 네, 명패 써서 신하들 부르라고 해서 그거 다 내어놓고. 근데 저라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이 죽어 나간 거잖아요. 네, 대신 중에서는 김종서라는 신하가 큰 어른이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분을 죽인 게 우리 삼촌이다? 그러니까 털이 삐쭉삐쭉 솟았을 것 같아요. 당시 단종의 심정 어땠을지 짐작가시죠? 하지만 이미 일은 벌어진 상황이고요. 이때 단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교수님, 단종은 왜 이렇게 그냥 무방비로 당한 거예요? 사실 단종도 수양대군의 야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종 옆에는 김종서로 대표되는 관료 세력이 있었고요. 또 안평대군으로 대표되는 종친들도 있었습니다. 또 수양대군이 고명사은사로 사행을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 또 국혼을 이렇게 주선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필자로서 어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계유정난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계유정난 이후 조선 조정의 가장 큰 변화, 그건 바로 수양대군이 권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수양대군이 영의정의 직책을 얻은 데 이어서 주요 판서 자리를 몇 개씩이나 차지하게 되거든요. 근데 교수님, 종친 중에서도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어요? 종친들은 보통 종친부라고 하는 부서 안에 있는 관직이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수양대군이 일종의 영의정 부사, 판이조 판서와 같은 이런 관직을 맡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이 시기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 수양대군 맘대로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네. 삼촌 맞아? 진짜? 삼촌도 아니네요. 그럼. 계유정난으로 믿었던 신하들을 순식간에 잃은 단종은 참담함을 느꼈을 겁니다. 단종은 신하들을 무참히 죽인 수양대군의 칼날이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불안해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약 1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단종의 삼촌 수양대군에 관한 수상한 이야기가 거리 곳곳에 스멀스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 삼촌 수양대군이 조카 단종을 위협해서 왕위를 빼앗으려고 그래 라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수양대군을 향한 날선 숙덕 그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갑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단종은요
삼촌 수양대군에 관한 놀라운 포고문을 발표합니다. 포고문? 자, 단종이 내린 포고문 어떤 내용인지 정태우 씨가 단종의 심정을 좀 담아가지고 이 포고문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숙부의 충성과 공훈은 오로지 과인뿐만 아니라 실로 종묘와 사직을 위한 일이다. 어찌 뜬 말로 이간할 수 있겠는가? 단종이 우리 삼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면서 옹호하는 글을 발표한 겁니다. 심지어 단종은요, 삼촌과 나 사이를 이간하지 말라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거는 숙부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삼촌 편 들어요? 수양대군이 실권을 장악한 상황이니까 삼촌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네, 나라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또 나와 내 아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포고문을 발표할 때 삼촌 수양대군이 귀를 쫑긋 세울 만한 이야기도 함께 넣습니다. 보시죠. 여러분, 지금 단종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 같죠? 이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옛적에 성왕이 어리고 주공이 섭정하니 장차 나이 어린 왕에게 이롭지 못하리라 하였는데 무경, 관숙, 채숙을 죽인 뒤에야 안정되었다. 오늘의 와언의 변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뭐죠 이게?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 주공이 누구냐? 주공은요, 고대 중국 주나라 무왕의 동생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승하하면서 어린 나이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거든요. 그런데 삼촌인 주공이 섭정을 하는 것을 보고 주공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세간에 쫙 퍼진 거예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소문을 틈타 반란이 일어났고요. 섭정을 하던 주공은 그 반란을 진압하고 조카인 성왕을 지킵니다. 그렇게 7년여의 시간 동안 조카를 잘 보필하던 주공은 이후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하죠. 단종은 이 포고문에서 삼촌 수양대군을 주공에 비유합니다. 단종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한 걸까요? 단종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지혜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중국의 비유를 하면서 삼촌도 이렇게 내가 성장할 때까지 옆에서 섭정하다가 물러나라.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말에 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마도 단종은 삼촌이 주나라 주공처럼 행동하길 바랐던 겁니다. 그리고 삼촌 수양대군에게 이런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었죠. 삼촌도 주나라 주공처럼 저를 보호해 주시고 왕위에는 욕심 부리지 말아주세요. 한마디로 삼촌 수양대군을 향한 단종의 의도가 담긴 포고문이었던 겁니다. 자, 단종은 그렇게 살얼음판 같은 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태위태하게 견디고 있던 단종의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미 무너졌는데. 보시죠. 어째서 말씀들이 없으십니까? 세종대왕의 은혜를 입지 않은 분이 계시면 앞으로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망극하옵나이다 전하. 신들이 어찌 세종대왕의 하야와 같은 성을 잊고 있겠나이까? 그런 분들이 세종대왕의 승은을 입어 한남군 영푸군도 세 아들을 낳으신 해빈과 세종대왕의 혈육인 금성대군을 사사하라 억지를 부린단 말입니까?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해보시지요. 정태우 씨, 이 장면 기억나시죠? 네, 얼핏 기억이 나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죠. 왜 이렇게 화나셨어요? 단종에게 있어서 할머니 같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세종대왕 할아버지의 후궁이었던 혜빈 양씨. 그러니까 어머니가 단종을 낳으면서 하늘나라로 가자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처럼 단종을 키워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혜빈 양씨거든요. 근데 혜빈 양씨를 지금 죽이라고 이 상소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단종에게 있어서 혜빈 양씨는 어머니나 다름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런데 계유정난 이후 혜빈 양씨와 금성대군, 단종의 매형이었던 정종까지 함께 수양대군을 몰아내려 했다는 혐의가 씌워진 겁니다. 단종의 가장 친한 사람들이 지금 역모에 연루된 거예요. 자, 이 단종이 얼마나 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너무하네요. 그 단종을 키워주신 분을 죽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렇게 화를 내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너희가 은혜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리냐? 근데 그 많은 신하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보면 이미 다 실세가 그쪽으로 간 거죠, 분위기가. 결국 단종은 이 사건 이후 약 3개월 뒤인 1455년 윤 6월 11일 신하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발표를 합니다. 자, 이 내용 우리 정태호 씨가 한번 단종의 심정에서 한번 읽어봐 주시죠. 숙부는 선왕의 아우님으로서 일찍부터 덕망이 높았다. 이에 이 무거운 의무와 책임을 풀어 우리 숙부에게 부탁하며 넘기는 바이다.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왕자리를 맞습니다. 단종이 삼촌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넘기고 상황으로 물러나겠다 선언을 한 거예요. 저때 저렇게 딱 발표할 때 진심이실까요? 사실 그 할머니처럼 키워주시던 분이 귀향을 가게 되는 사건이어서 심리적으로 단종이 완전히 이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약간 되게 포기 상태. 교수님, 어떻게든 좀 왕위를 붙잡고 있어야 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삼촌에게 왕위를 넘긴 걸까요? 단종의 양위는 혜빈 양씨나 금성대군과 같이 자신을 보호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처벌이 점점 이제 임박해지자 당신들이 원하는 게 이거죠. 왕위를 건네주겠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저의 사람들을 건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호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내 사람들 건들지 마라. 그렇죠. 이렇게 하지요. 금성대군과 혜빈을 살려주는 대신 내가 보위를 물러나면 되겠습니까? 아니될 말씀이옵니다, 전하. 아니될 말씀이옵니다, 전하. 그렇게 하지요. 내가 수양대군에게 선의를 하고 보위를 물러나겠습니다. 삼촌 수양대군의 압박에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 이날이 바로 수양대군이 조선 제7대 왕 세조가 되는 순간입니다.